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보라매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장내과 교수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일반인 그리고 암을 이제 관심이 많거나 암을 이제 앓고 계시는 여러 암 환자를 대상으로 콩팥 기능과 요록의 건강이란 내용으로 우리 콩팥병 신부전과 요로 감염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신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고 요즘에는 이제 한글 용어로 콩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신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오셔서 말씀하실 적에 심장인지 신장인지 좀 헷갈리기도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 이제 글자가 차이가 나지만은 말로 표현했을 적에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 우리 가슴, 우리가 피를 짜주는 우리 장기가 가슴에 있는 심장이 되겠고 신장, 콩팥은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받아가지고 피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기관이 콩팥, 신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은 우리가 가슴 한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아시는데 콩팥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소변을 아랫배 소변이 방광에 소변 주머니 방광에 소변이 모여 있다가 내려가니까는 아랫배 골반에 콩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콩팥이 위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콩팥은 설명을 드릴 적에 보통 이 갈비뼈 안쪽, 등 쪽, 양 옆구리 안쪽에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모식도도 나와 있지만 가슴과 우리 아랫배 사이에 있는 그 갈비뼈 끝 있지 않습니까? 그 갈비뼈 끝 안쪽에 콩팥이 뒤쪽에 숨겨져 있어요. 뒤쪽에 숨겨져 있어서 콩팥이 아프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아랫배가 아픈 게 아니고 보통 옆구리나 등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콩팥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가 되겠고 옆구리, 등 쪽에 위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면은 여기 콩팥 모양이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콩처럼 생기고 팥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 콩팥은 보통 이제 콩과 팥은 엄지손톱만한 보통 한 1, 2cm 정도 크기가 될 텐데 실제로 콩팥은 한 주먹 크기 정도, 주먹 크기를 실제로 재보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주먹을 약간 느슨하게 졌을 적의 크기 정도로 이런 양쪽에 그 콩팥 장기가 등 쪽, 옆구리 안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른쪽 그림은 콩팥을 확대한 그림인데 이 콩팥이 사실은 이게 다 혈관 덩어리야. 작은 아주 우리가 혈관 덩어리들이 이렇게 꽈리를 갖다 틀고 있으면서 그 혈관 꽈리에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필터 노폐물이 걸러지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요 공간 이거는 이제 요 바깥쪽에 갈색 부분이 이제 혈관 덩어리고 이 안쪽에 노란 소변 내려가는 길은 이제 갈색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방광 아랫배 모였다가 소변을 보게 되는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기능은 노폐물,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콩팥이 양 옆구리에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람의 등을 보인 거는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바로 등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거고 이건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적에 이 앞쪽에 있는 여기가 배거든요. 배고 여기가 등뼈가 있고 골반뼈, 엉덩이뼈가 있는데 이 앞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요 등뼈, 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등 쪽에 있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콩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나빠지면은 피 속에 노폐물 수치가 올라가게 됐죠. 노폐물이 올라가게 되겠고, 그래서 노폐물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노폐물을 담긴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은 소변의 어떤 양 변화, 소변의 양이 준다든지, 그로 인해서 몸이 붓는다든지, 그 다음에 단순하게 노폐물 내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해질, 특히 염분, 포타슘 그런 다양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또 혈압도 아주 적절할 정도로 조절. 우리가 혈압이 보통 정상 혈압으로 유지시키는 데는 뭐 혈압하면 심장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심장은 그냥 압력 펌프로 해서 피를 돌려주는 거고 그 돌아가는 심장에서 혈관 압력을 적절하게 유지가 하는 거는 이 콩팥이 담당하고 있다. 콩팥이 심장이 나빠져서 혈압이 오르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대부분 오릅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가 콩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빈혈을 예방하는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호르몬이라든지 뼈 건강을 유지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 등을 만들어주는 것을 콩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 이런 체내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으면 몸에 요독이 쌓이게 되면서 몸이 힘들어지는 요독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수분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몸이 붓는다든지 다양한 전해질 장애, 신체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 혈압을 이런 다양한 호르몬 조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콩팥균이 나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염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빨간 피를 만들어내는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장기는 우리 큰 뼈, 엉덩이 뼈라든지 등뼈, 골반뼈 안에 있는 큰 뼈 속에 골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사골국 우리 사골을 갖다 사서 이제 뼈를 잘라보면 안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일반 혈액 말고 끈적끈적한 골수라는 우리가 세포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 피를 만들어내는데 거기도 이제 피를 만들어내기만 할 뿐 거기서 피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보내는 거는 콩팥에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 콩팥에서 그런 조혈 호르몬 신호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골수 건강이 좋아도 피를 못 만들어내니까는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콩팥 안 좋으신 분들에도 빈혈이 대부분 동반되어 있고 비타민 D 우리가 햇볕을 받거나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해서 대사가 되면서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뼈 건강 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런 비타민 D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뼈 건강, 골다공증도 생기고 체내 여러 가지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졌을 적에 우리가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 등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특히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몸이 잘 부어요. 아까 체내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소변을 잘 못 만들어내니까 염분이 쌓이고 수분이 쌓여가지고 몸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발을 이제 발을 눌러볼 수도 있는데 발은 사실은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면 붓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여기 이제 다리 중에서 아랫다리 여기 앞에 딱딱한 보통 그 뼈가 만져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눌렀을 적에 뼈가 만져지는 게 아니고 움푹움푹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함유부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콩팥이 나빠졌을 적에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다른 문제가 있을 적에 부을 수도 있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잘 부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빈혈도 생기고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생활에 활력을 잃고 기운이 없고 피로감을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독증이 쌓이게 되면서 맛있는 걸 봐도 입맛을 식욕을 갖다 잃게 되고 요독증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요독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단순하게 입맛을 잃고 못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치 이렇게 멀미하듯이 울렁울렁거리고 뭐 차를 탄 것도 아닌데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임신한 것처럼 울렁거리고 밥 냄새만 맡아 부엌에서 밥하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콩팥에서 이런 빨간 피를 만들어낸다고 했었는데 콩팥이 나빠지는 그 신호가 안 만들어지니까는 피가 모자라게 되는 빈혈. 우리가 혈압 조절하는 장기가 콩팥, 심장이 아니고 콩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콩팥이 나빠지니까 혈압이 아주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콩팥이 나빠지면 우리 콩팥 나빠서 오시는 분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한여름에도 오싹오싹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오싹오싹 그런 막 기분 나쁜 추위를 느끼는 것들이 몸에 요독증이 생겼을 적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꺼라 그러죠. 보통 다른 사람들은 여름에 너무 덥고 땀이 나는데
날씨는 더운 것 같은데 몸에서는 오싹오싹 한기를 느끼는 증상이 콩팥 나빠졌을 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우리가 보통 낮에는 뭐 한 서너 시간마다 화장실 가셔서 소변 보시는데 밤에는 보통은 6시간, 7시간을 자도 화장실을 안 가는 게 콩팥에서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좀 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콩팥이 나빠지면은 야간에 그 소변을 안 보고 이렇게 농축시켜서 소변을 덜 가게 하는 화장실을 덜 가게 하는 그 요 농축력이 떨어져서 밤에 소변을 화장실을 예전에는 뭐 젊었을 적에는 화장실 자다가 안 갔었고 뭐 기껏해야 한 번 정도 갔었는데 콩팥 나빠지시는 분들 야간에 화장실을 3번, 4번 가게 되는 증상들을 대표적으로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암이 있는 분 아니면 암과 관련된 분 질환에서 콩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암 치료 관련돼서 콩팥에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제 자체가 콩팥에 영향이 없는 항암제도 있지만 특정 항암제는 콩팥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하시고 치료가 잘 됐는지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한 1년마다 CT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CT를 찍을 적에 보통 일반 엑스레이, 조영제 안 쓰는 CT도 찍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특히 암이라든지 염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라는 약을 써야지 훨씬 더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영제를 쓰게 되면 특히 콩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콩팥 건강이 조영제 때문에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조영제를 쓰지만 그러한 조영제가 내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동반질환이나 암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이 잘 걸려요. 이런 감염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 감염병 자체로 콩팥이 또 나빠질 수 있고 암 치료라든지 암 자체로 인해서 입맛을 잃고 식사를 잘 못하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콩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암 관련 아니면 다양한 복합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콩팥 건강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주요한 검사들이 있어요. 콩팥 건강이 걱정된다고 저한테 오셔서 비싼 검사, MR 검사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콩팥 건강에서 이제 MR 검사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오시면 대개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를 왜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변 검사를 이렇게 병원에 와서 소변 검사 하자 그러면 이렇게 소변을 받으시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이 소변을 이 시험지봉에다 묻혀가지고 각각 여러 개가 묻혀있지. 여기서 보면 한 9가지 시험지봉이 있는데 이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변을 묻혔을 적에 이 변화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소변의 물기는 어떤지, 탁도는 어떤지, 단백뇨가 있지 않은지, 소변 속에 피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소변이 노랗잖아요. 피가 없는 것 같아도 소변에 한두 방울 피가 섞이게 되면은 요 시험지봉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지, 당뇨가 있지 않은지, 염증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 등을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검사 중에 하나가 소변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 콩팥 신장내과에 오게 되면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콩팥 손상의 주요한 지표로서 이제 단백뇨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피 속에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식에 고기 반찬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단백질인데 원래는 피 속의 영양 성분으로 이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이 소변으로만 배설이 돼야 되는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콩팥 필터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 영양소 물질, 영양소 물질이 콩팥으로 새는 단백뇨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단백뇨가 소변에 이렇게 같이 묻어서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갖다가 그릇에 받아두면 그냥 수돗물이 맑은데 수돗물에다가 이제 세제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부으면은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소변 속에 단백뇨가 섞이게 되면은 소변을 보고 일어났을 적에 전에는 그냥 소변이 그냥 노랗게 맑았는데 이렇게 소변 물 내릴 적에 보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품뇨가 콩팥 안 좋으신 분들한테 있을 수 있고 거품이 있다고 다 단백뇨는 아니지만은 이 단백뇨가 이전보다 갑자기 생겼을 적에는 단백뇨,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콩팥병의 초기 신호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뇨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험지봉 색깔 변하는 걸로 저희가 음성이다, 의심된다, 트레이스,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과 진료실에 오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런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얼만큼 소변에 섞이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소변에서 단백뇨 나오는 정도, 우리가 혈당도 숫자로 재고 우리가 혈압도 숫자로 재는 것처럼 단백뇨의 정도도 우리가 이제 숫자로서 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콩팥 질환의 첫 번째 지표인 단백뇨를 예방하려면 혈압을 잘 조정하고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짜지 않게 드시고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잘 하고 수분을 잘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정기적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단백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하셔서 단백뇨가 없는지 아니면 전에는 있었는데 좀 줄고 있는지 아니면 전에보다 늘지 않는지 이런 것 등을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장내과 진료실, 콩팥내과 진료실 오면은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당뇨내과에 갔더니 그냥 피 검사만 하는데 왜 신장내과에 왔더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아까 소변 검사 왜 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혈압 진료를 보시는 분은 순환기내과 진료 갔더니 혈액 검사 잘 안 하시고 혈압만 재던데 왜 신장내과 오게 되면은 왜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또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혈액 검사를 해야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정상보다 많은지 아니면 정상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장 콩팥내과 진료를 해서 피 검사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콩팥 점수라는 게 있어요. 콩팥 점수.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GFR, GFR이라는 용어를 아시고 저한테 오셔서 GFR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그러고 사구체 GFR도 영어 단어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 사구체 여과율도 용어가 기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저희 신장학을 전공하는 우리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환자분한테 얘기할 적에는 콩팥 점수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고체 여과라는 점수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공교롭게도 일반인들은 보통 90점, 100점이 나와요. 90 단위가 사실 점수는 아닙니다. 단위가 있는데 90점, 100점, 100이라는 숫자 나오니까는 일반인은 100이니까 100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 그리고 보통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한 보통 60점, 70점은 돼야지 그래도 평균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50점, 40점, 30점이 되면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 콩팥 질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본인의 콩팥 상태를, 기능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콩팥 점수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콩팥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콩팥 사진에서 그 바깥쪽에 있는 빨간 부분은 혈관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보면은 모세혈관이 이렇게 꽈리처럼 꼬여 있어서 막 꼬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노폐물이 걸러지는 건데 들어온 혈액 중에서 얼마만큼 이 소변으로 만들어내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의학적인 지표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정상인들, 우리 젊은 사람들 한 20대 30대 남성 여성분들은 보통 90점에서 100 ml per minute per 1.73 제곱미터에서 굉장히 복잡한 단위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 표현하게 되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체 여과율을 점수로 표현해서 일반인들, 정상인들은 90점, 100점 정도가 나온다. 네, 대신 이제 사실은 110점이 나오고 120점이 나오는 드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젊은 사람들에 있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진료할 적에는 90점, 100점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세요. 젊은 사람들 한 30대 이하에서는 여기가 이제 아주 좋은 사람, 조금 많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의 점수의 분포를 갖다가 이게 선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저 일반 20대, 30대 좋으신 분들은 한 120점, 여기는 여성분이고 여기 남성분인데 한 120점인 분들도 드물게 있고 80점인 분도 있지만 대개는 요 100점 언저리에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건강하신 분들도 이 콩팥 점수가 조금씩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 기능, 젊었을 적엔 역도를 100kg씩 역도를 들다가 나이가 들면은 100kg짜리 역도를 못 들고 60kg 역도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 기능도 젊었을 때는 100점이지만 한 60점 정도, 60세 정도 되면은 한 7, 80점 정도가 정상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콩팥 점수, 피 검사를 하고 콩팥 점수를 물어봤을 적에 한 7, 80, 60점, 한 70점, 80점 나오면은 거의 뭐 평균 이상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한 60세 정도 들어서 콩팥 점수가 한 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한 하위 한 10%, 일반인들 중에서도 콩팥이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고 50점, 60점도 안 되고 채 한 30점, 40점, 20점밖에 안 되면은 이제 진행된 콩팥병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하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부전이라는 건 사실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한 투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콩팥 점수 한 10점, 20점, 30점 미만 정도의 이제 콩팥병을 저희가 옛날에 신부전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콩팥 점수가 한 60점만 되지 않아도 우리 만성 콩팥병이라 그래서 평소부터 꾸준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이제 투석을 앞두는 이제 신부전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검사를 여러 번 해도 콩팥 점수가 60점이 반복적으로 한 50점, 40점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 아니면 콩팥 기능 자체는 지금은 좋지만 단백뇨가 많다든지 사진을 찍어봤더니 콩팥이 이렇게 변형이 많이 돼 있고 물혹이 있고 돌이 껴 있고 뭐 암이 있다든지 콩팥이 하나만 있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이런 콩팥 손상의 지표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콩팥병, 만성 콩팥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꾸준하게 관리해서 콩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에서 있어서는 콩팥 점수가 90점, 100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90점에서 60점 상태 사이가 되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콩팥병 전 단계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콩팥 점수가 60점보다 채야 되지 않으면 이제 다양한 단계에 우리가 만성 콩팥병을 얘기를 하고 15점이 되지 않으면 콩팥병 5단계라고 얘기를 해서 투석을 준비해야 하던가 투석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국제 콩팥 협회에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렇게 모식도를 만들었습니다. 콩팥 기능점, 주황색에 차 있는 정도가 콩팥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콩팥 기능이 전체 중에서 대부분 90점, 100점 이상 되게 되면은 일단 정상 기능이고 60점이 채 안 되면은 콩팥병 이제 3단계, 그다음에 30점이 채 되지 않으면은 콩팥병 4단계, 콩팥병 점수가 15점이 채 되지 않으면 콩팥병 마지막 5단계라 그래서 투석을 앞둔, 투석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 사고 체혈, 콩팥 점수를 확인하자 말씀드렸는데 단백뇨가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콩팥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우리 바뀌어요. 이 색깔의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신체에 어떤 위험이 가해지는 우리가 신체에 갑자기 몸이 나빠서 입원을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신체의 위험이 가해지는 위험성이 색깔별로 높아지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단백뇨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잘 알려져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호등 이 표시를 색깔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환자분께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교육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치료를 갖다가 이제 하는 지표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콩팥병을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콩팥병의 위험 요소, 혈압, 혈당을 조절을 잘 하시고 단백뇨가 있으면 단백뇨가 더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드시는 약물 중에서 콩팥의 기능을 나쁘게 하는 콩팥의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주의하시고 적절하게 영양 섭취하시고 수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제신장학회에서 여기 앞에 말씀드려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음식도 모든 음식이 다 건강한 게 아니고 나는 건강한 줄 알고 먹었지만은 몸에 해가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건강 보양식, 뭐 이렇게 개소주, 뭐 한약,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줄 알고 드시는데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강식을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흡연하지 않고 그다음 체중 조절을 적절하게 배 나오지 않. 저는 오시면은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뱃살이 나오지 않도록 나이가 들면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배가 나와요. 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콩팥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에는 콩팥 치료하는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혈압약 중에 일부약, 당뇨약 중에 일부약, 뭐 그다음에 콩팥 자체 치료약들이 많이 나와서 나는 당뇨도 없는데 갑자기 내과에 갔더니
당뇨병 약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당뇨병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콩팥병 때문에 당뇨약을 쓸 수, 그건 콩팥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쓸 수도 있다. 콩팥 치료하는 약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약제 등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의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약을 조심하시고 우리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조절 잘 하시고 혈압 조절 잘 하시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혈당 조절 잘 하시고 건강한 음식, 야채가 많은 음식. 저도 콩팥 나쁘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콩팥 나쁘면은 야채를 먹지 말라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먹어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콩팥병 환자분들은 야채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투석을 앞둔 환자라든지 콩팥이 특별히 안 좋아서 특히 포타시움, 칼륨이 많으신 분들은 야채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좀 줄여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콩팥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콩팥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성 콩팥 늘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콩팥 기능이 안 좋았던 만성 콩팥병 말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갑자기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급성신 손상, 옛날에는 급성 콩팥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여러 가지 요인,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원래는 60점이었는데 30점이 된다든지 20점이 된다든지 10점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급성 콩팥병입니다. 근데 급성 신손상, 급성 콩팥병이라고 안 하고 급성 신손상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급성 신손상은 보통은 그 처음에 그런 유발 요인이 해결되면은 보통은 수일에서 일주일 수준에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손상이 왔다 그래서 급성 신손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급성 신손상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콩팥병 기능 저하로 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콩팥병, 갑작스럽게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첫 번째 요인으로 탈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날이 더운데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못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가 심장이 피를 짜줘서 적절한 양의 피가 콩팥으로 가야지 콩팥이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탈수가 생겨서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은 콩팥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피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가 덜 가니까 콩팥이 흔히 말하는 지치고 힘들어져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급성 신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암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배뇨장애, 나이가 들면서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광 기능이 장애가 있어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암이 특히 뱃속에 대장암이라든지 비뇨기계, 콩팥암, 방광암 같은 것들이 있거나 요로결석이 있어가지고 콩팥에도 아까 전에 이 콩팥 여기 혈관 덩어리에서 노폐물이 걸러져서 소변이 만들어서 내려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암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난소암이 있다든지 해서 여기를 막게 되면은 여기 길이 막혀서 우리가 냇가에 댐을 쌓게 되면은 그 댐 쌓은 뒤쪽으로 해가지고 큰 호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변길이 막히게 되면은 그 위쪽으로 소변이 차서 이렇게 크게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요로 폐색이 있어서 그걸 수신증이라 그래요. 수신증. 콩팥에 물이 차는 증상이라서 수신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활하게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방광 쪽에서도 막힌다든지 위쪽에 막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콩팥에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콩팥 기능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암 질환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염증에 걸리게 되면은 피 속에서 이런 건 세균이 이렇게 번식하게 되면서 피 속에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약물들, 특히 이제 신장 독소, 신장을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강한 항생제라든지 소염 진통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조영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콩팥이 떨어진다든지 항암제 중에서도 일부 항암제는 썼을 적에 갑작스럽게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약을 모양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소염 진통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게 낙센 많이 드시더라고요. 낙센 이게 굉장히 센 진통제예요. 먹으면은 머리가 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니까는 정형외과 가시면 이런 거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통제 중에서 계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소염 진통제, NSAID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한두 번 먹어서는 괜찮지만은 5일, 일주일, 한 달 먹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는 계통의 진통제가 아닌지 항상 확인하시고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항생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사실 먹는 항생제는 아니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쓰는 주사항생제인데 뭐 방코마이신이라든지 기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가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사 치료제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거니까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런 알약 같은 것들은 특히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잘 아시고 본인도 이런 약에 해당되는 약을 먹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CT 찍을 적에 조영제를 쓴다고 했어요. 조영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딴 보통 엑스레이나 CT를 찍으면은 그냥 보통 아주 거먹고 덜 거먹고 하는 이런 회색빛의 어떤 사진이 엑스레이나 CT에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근데 조영제를 쓰게 되면은 여기 보면 혈관 부분이라든지 염증 있는 부분에 하얗게 이렇게 밝게 보이거든요. 이 대비가 여기 거먹고 회색보다도 거먹고 하얗고가 대비가 잘 되니까는 훨씬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특히 암질환. 우리 암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조영제를 쓰게 되면 암이 의심되는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암질환이라든지 염증이 있는 질환을 저희가 진단할 적에는 CT를 그냥 찍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하는 조영제를 쓰게 되는데 이 조영제가 콩팥에 들러붙어서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영제 CT를 찍을 적에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이게 예방법이 있습니다. 예방 조치를 하면서 찍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 항암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부분의 항암제가 콩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대표적으로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 이게 굉장히 독한 항암제거든요. 시스플라틴 항암제, 그다음 뭐 MTX라고 하는 메토트렉스 항암제도 신장 독성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적에는 저희가 그래서 콩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액 처치를 잘 하면서 저희가 맞는 거고, 최근에 그 면역 항암제라 그래서 우리 기존과 달리 우리가 어떤 그 신체의 어떤 면역계 계통 신호들을 조정하는 새로운 계통의 이런 항암제가 있는데, 이런 항암제 중에 일부는 콩팥 자체를 나쁘게 한다기보다도 신장의 어떤 조직의 어떤 손상을 일으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팥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단백뇨라는 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갑작스럽게 단백뇨가 나오고 콩팥에 일부 손상을 시키고 몸이 붓고 하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는 항암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콩팥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기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있는 다양한 증상들, 소변량이 주는지, 갑작스럽게 붓지 않는지, 갑작스럽게 피곤하고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도 있지만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콩팥이 갑작스럽게 나빠졌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요. 그래서 저희 신장내과 진료실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CT 찍을 적에 수액을 갖다 이렇게 큰 걸 하나를 맞고 CT 찍고 2, 3일 있다가 피 검사를 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졌지 않은지 보는 이유가 상당수 콩팥 기능이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에 빨리 발견해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항암제 자체가 콩팥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쓸 적에 병원에서 항암제와 함께 이런 수액 치료, 그다음에 신장 기능은 저희가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가 CT 조영제 아까 말씀드렸죠. 콩팥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조영제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전날 식사를 잘 하고 검사를 한다든지 수액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R 검사할 적에도 MR 검사에도 마찬가지로 MR 조영제가 있는데요. MR 조영제는 콩팥 기능을 나쁘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이 MR 조영제가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이 되면서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그 피부와 근육을 원래 그 피부 만지시면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딱딱하게 변하고 아프고 하는 피부 경화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MR 조영제는 콩팥 나쁘신 분들도 안전하게 찍을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콩팥 기능 나쁘신 분들은 MR 조영제를 가급적 사용하지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3번 연속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소염 진통제, 낙센, 뭐 나프록센, 이부프론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경우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진통제를 써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콩팥 기능에 영향이 없는 타이레놀이라든지 울트라세,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은 콩팥 기능에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몸이 기력이 없으니까는 뭐 보약을 먹는다든지 뭐 한약을 건강 보조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이건 사실 제가 자문을 받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한약 먹고 원래 그 한약이 모든 게 나쁘지 않죠. 대부분의 한약이 좋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한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이는데 잘못된 한약을 먹고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젊으신 여성분인데 평생 투석을 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한약 중에 방기라는 약이 있대요. 저는 뭐 한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마 이런 약재로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아마 이 성분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통증도 줄이고 몸에 염증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방기라는 거를 먹으면 되는 한약으로 만들면 되는데 광방기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긴 약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방기를 넣어야 되는데 광방기를 잘못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광방기는 콩팥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독성 약재거든요.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용어 차이니스 허발 네프로페스에서 중국 민간요법 먹고 콩팥 나빠지는 병이라는 그런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한약재 일부 외에도 개소주, 흑염, 다 이게 제가 겪었던 케이스입니다. 개소주, 흑염소주, 유황오리, 오딱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 우리 특히 몸이 취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가급적은 드시지 않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파즙이라도 홍삼 자체가 뭐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양파즙에는 포타슘, 칼륨이 많기 때문에 콩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민간요법 하시는 거 없냐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시골에서 무슨 나무 껍질을 다려서 먹으면 좋다 해서 먹고 있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거라서 민간요법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상의하시고 하시는 거 하고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한두 가지 건강 보조식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한 3가지 이상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암 질환이 있으면 입맛이 없고 항암 치료 중에 구토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염성이 있거든요. 탈수 자체가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방광염, 소변에 염증 생기는 경우도 특히 당뇨가 있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시고 염증,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자주 가고 소변 볼 때 화끈거리고 아픈 걸 방광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염증, 세균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소변 내려가는 길을 타서 올라가게 되면 콩팥에 염증이 생겨 콩팥에 고름이 잡히는 신우신염, 옆구리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납니다. 방광염 자체로 열이 많이 나진 않지만 신우신염이 올 수 있고 신우신염이 오게 되면 이 콩팥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그 세균 감염이 생기는 폐혈증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콩팥이 세균이 이렇게 겉에 있는 대장균이 묻어가지고 방광까지 올라가면 방광염, 여기까지 올라가면 신우신염, 이게 피 속까지 돌게 되면은 폐혈증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로 감염이 있게 되면 소변 볼 적에 아프고 열이 나고 으스스 춥고 소변이 탁하고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이 보고 나서도 본 것 같지가 않고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 받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다양한 몸속에 도관 같은 게 있다든지 음식 섭취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도 잘 생길 수 있고 생겼던 요로 감염이 또 재발도 잘 할 수 있겠고 항암 치료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방광염, 신우신염 정도로 올 요로 감염이 폐혈증까지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까지 된다면 콩팥 기능도 비가역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로 감염을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을 예방 수칙이 중요한데요. 적절한 영양 섭취, 수분 섭취, 그다음에 소변을 참지 않고 바로바로 보는 것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생 관리,
가 중요하고 면역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피곤한 활동들 피하시면서 잘 주무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이 암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배뇨장애가 있다면 배뇨장애 자체로 소변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서 소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배뇨장애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감시 잘 하시고요. 전립선 비대 같은 게 있으면 소변 잘 볼 수 있죠. 평소 때 약을 잘 드신다든지 하는 것 등. 동반된 당뇨라든지 있는 경우는 혈당이 너무 높으면 소변 요로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혹시라도 뭐 비뇨기계 질환이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소변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변줄은 꼭 필요할 적에만 잠시 가지고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소변줄 제거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오늘 콩팥 건강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런 콩팥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필수 수칙들 저희가 신장학회에서 정리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가급적이면 덜 싱겁게 먹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 섭취를 피하는 게 좋은데 야채라든지 과일을 적절하게 잘 드시는 거는 콩팥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요. 흡연이라든지 음주, 과음 같은 거는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 말씀드렸죠. 너무 체중이 빠져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뱃살이 막 너무 나오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 다음 규칙적인 운동은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혈압과 당뇨가 있으면은 동반된 혈압 당뇨 조절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와 콩팥 점수를 관리를 잘 하시는 것 등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 중에서 콩팥 건강을 해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특히 CT 검사 같은 거 할 적에 조영제 검사 있게 되면은 전날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 치료 전후로 콩팥 기능. 우리가 보통 암 환자분들 해서 종양이 좋아졌는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 혈당 물어보듯이 콩팥 점수는 큰 변화가 없는지 다음에 진료 가시면 꼭 여쭤보시도록 하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단백뇨와 콩팥 점수는 신장 질환의 조기 경고 지표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암 치료 중에서는 탈수라든지 다양한 약물, 감염병 등이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시면서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부족하지 않게. 보통 한 1.5리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보통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부족하지 않게 먹는 것 좀 설명을 드리고 콩팥 나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약제를 설명드려요. 약물 주의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는 아마 대부분 하실 텐데 본인 콩팥 점수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 점수 항상 알고 계시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콩팥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 약들도 개발되었지만 한번 망가지게 되면 다른 장기와 달리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콩팥 건강을 잘 지키는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